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44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샤씨. 방콕 바리스타. 방구석 바리스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요즘에 비가 뒤지게 많이 오고 있어요. 이게 비가 그냥 적절하게 그냥 쭉 내려도 좋은데, 어마무시하게 내렸다가 좀 쉬었다가 또 어마무시하게 내리니까, 이게 뭐랄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게 좋은 건가? 아니, 한꺼번에 왔다가 안 오는 게 좋은 건가? 조금씩 계속 오는 게 좋은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점점 비 피해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참 인생사 너무 허망하죠. 네. 비 와서 사고를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는 일이 누구나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슬프겠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우울해, 갑자기? 짜증나네. 아니, 요즘에 비가 엄청 오니까, 딴 때도 항상 그랬는데, 이 바지도 젖고 다 젖으니까, 신발까지 젖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세탁하기 바빠요. 진짜 세탁하고 건조하기 바빠서 일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말리는 것보다 한번 빨아야 될 거 아니야. 옷이 다 젖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그 비닐 실리콘 장화인가? 이제 그거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한번 사서 발에 껴보려고.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한 짝에 10,000원이면 약간 이 재활용이 가능한 실리콘 투명이 있고 약간 어두운 색이 있는데 한번 신어보려고. 저거 하면은 좀 편할까?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전혀 이런 걸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요즘에 비가 계속 오잖아요. 비가 올 때 바지랑 신발이랑 다 젖으니까 강의할 때도 조금 찝찝하고, 또 집에 와서도 상당히 찝찝하니까 한번 사서 써봐야겠다 해서 오늘 주문을 하려고, 이제 녹음하기 전에 쇼핑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직 주문 안 했어. 근데 주문을 해야지. 주문을 해야지.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 궁금합니다. 근데 댓글이 없어. 없어. 근데 예전에는 꾸준히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물론 제 잘못이죠. 고객 관리를 잘 못한 내 잘못이. 그러니까 청취자들에게 잠깐 이제 뭐랄까, 이렇게 선물도 좀 주고, 세상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컨텐츠도 재밌게 좀 더 꾸미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야. 구독자가 줄지는 않아서. 구독자가 한 명이라도 늘긴 늘어요. 이게, 물론, 이제 팟빵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또 밀어주시고 하니까, 이제 추천 팟캐스트 같은 거 올려주고 그러면, 이제 구독자가 늡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구독자 확 늘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명, 이제 이렇게 늘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제가 하기 싫을 때까지는 이 방송을 꾸준히 할 생각이고요. 아마도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다든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게 돼서 방송을 접어야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제 루틴이거든요.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현장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좀 더 소홀히 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어요. 왜냐면 강의할 때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강의하는 사람들이 대충대충 강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성의 없이 해버리면 이 교육생들도 금방 느껴요.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대충 하는구나. 근데 이제 자꾸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전달하다 보면
사실 날로 하기 힘들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집에 와서는 좀 쉬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이제 얘기하기가 싫은 거죠, 이제. 말을 하기가 힘든 거야. 왜냐면 3, 4시간 이상을 하니까. 뭐 수업이 많았을 때는 뭐 거의 한 11시간? 거의 12시간. 왜냐면 이제 뭐 4시간, 4시간 수업하고 뭐 3시간짜리 수업하면 이제 한 11시간 정도 하고 뭐 5시간, 4시간, 3시간짜리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뭐 심지어 는 12시간짜리 강의도 해본 적이 있는데 물론 힘들죠. 중간에 쉬는 시간도 거의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탈진됩니다. 거의 이제 번아웃이 오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강의가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강의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요즘에. 뭐 이제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것도 있겠죠. 뭐 학원들도 많고 강사들도 늘어나니까 이제 학원에서도 이 특정 강사한테 이제 몰아주는 경향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저한테 참 많이 몰아줬는데 이제 혹시나 만약에 뭐 내가 아프다거나 뭐 갑자기 이제 때려쳤다든가 그러면은 학원 입장에서도 타격이 크니까 미리 이제 보험을 드는 거지. 그냥 강사를 항상 포섭해 놓습니다. 그 제가 보면은 이렇게 학원이 계속 상시 이 강사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많이 주든 안 주든 뽑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강사들한테는 강의를 계속 주면서 이제 신입 강사들한테는 이제 뜨문뜨문 주는데 뭐 어찌 됐든 뭐 우리가 끊임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저 역시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강의하고 오면 이제 집에 오면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기운도 좀 빠지고 이제 방송에 이제 조금 집중하기도 어렵고 이제 뭐 어디 놀러 가면서 뭐 맛집 다니는 것도 이제 귀찮고 뭐 이제 뭐 만사 귀찮고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 유튜브를 하려면 좀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가 좀 넘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설렁설렁 하려고 하니까 특히나 뭐 이렇게 편집 같은 것도 귀찮아. 아, 너무 귀찮아. 뭐 이렇게 영상 편집부터 글 집어넣고 이러려면 기운 빠져, 기운 빠져.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돼. 그냥 녹음은 그냥 입으로라도 흔한 얘기로 이빨 깐다고 그러잖아요. 입으로만 떠들다가 그냥 대충 뭐 이제 편집이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자르기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냥 갖다 이거 통째로 그냥 녹음을 해요. 녹음한 거를 그냥 앞에 멘트만 뭐 음악이랑 멘트만 넣고 그냥 갖다 올리는 거예요. 제 성격 아시겠죠? 저 게으른 성격.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대충대충 하려고 하니까 항상 결과라는 게 대충대충이죠. 확실히 이제 제가 인생 살면서 느꼈던 건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탑을 찍었던 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게 커피를 해서 매출로 뭐 전 지점 탑. 그러니까 이제 제가 EDI 있을 때도 제가 있었던 그 매장이 전국 지점 매출 1등, 뭐 2등, 뭐 한 3등까지도 안 갔어요. 뭐 거의 한 1, 2등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솔직히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리가 특별해서였죠. 자리가 특별했습니다. 거기는 사실 누가 들어와도 1, 2등 찍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점, 다른 회사들 갔을 때도 매출들이 상당히 잘 나와서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만 하려고 하면 항상 결과가 좋구나 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이제 좀 커피에 대한 부심과 이제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커피 여러 개 카페 말아 먹고 나서 이제 좀 자신감을 좀 상실했어. 그리고 내려놨어. 아, 이게 인간의 의지로만은 되는 게 아니구나. 약간 좀 이 하늘이 주는 기회와 타이밍도 있구나. 뭐 이런 걸 좀 인생을 잘 느꼈습니다. 가끔 이렇게 TV에 나오면은 항상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뭐 이렇게 돈 잘 버는 뭐 재벌들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부럽지 않습니다. 뭐 돈이 돈을 부른다고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 있고요. 이게 약간 천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운빨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누가 또 그러죠. 에이, 머리 나쁜 애들이 꼭 뭐 하늘의 운이 어쩌고 이런 개소리 하더라. 뭐 이러는데 그거는 네가 장사해보면 알아. 장사해보면,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걸, 느끼는 날이 옵니다. 진짜라니까? 백종원 씨가 예를 들어 돈 한 푼 없이 무일푼으로 해갖고, 갑자기 생뚱맞은 곳에 떨어뜨려가지고, 인지도도 없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1등 할 수 있다고요? 어려워요. 백종원 씨도 모든 사업을 다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은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얼굴도 알려져 있고 자본력도 있고
자본력이 있다 보면 이 정보력도 앞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신의 아들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도 하려고 하는 의지와 또 하늘의 운빨에 뒤따르면 백종원 씨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지. 저희 개소리였습니다. 자, 244회인데 자, 뭐 일단 커피부터 한 잔 마시고 워밍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근황도 상당히 궁금하니까 뭐 가끔씩 또 떻게 지내시는지 뭐 그 정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내가 어느 카페 가서 뭐 이런 거 먹었다 뭐 이런 거 뭐 대단한 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디 살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에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뭐 힘든 일도 있으신지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뭐 저희 게시판이나 사연으로 넋두리라도 좀 하시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상당히 이제 좀 고민을 나누는 거죠. 저도 어려운 일들이 많진 않았는데 이따금씩 왔을 때 뭐 제가 이제 잠깐 방송 쉬었던 적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한 몇 주 쉬었었죠. 기억나세요? 예.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가 좀 지나고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 12월 28일쯤인가? 그러니까 이제 사고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나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근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건 아니고 이제 뒤에서 차가 받은 거죠. 이제 뒤에서 차가 이제 꽝 받아서 일단은 뭐 보험 처리하기로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좀 검사도 받고 원래 입원을 할 예정이셨었어요. 물론 나일론 환자가 아니라 진짜로 세게 받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입원실이 꽉 차 있으니까 그 완전히 응급 환자는 아니고 하니까 뭐 한 내일 뭐 이번 주 중에 뭐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이제 입원을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집에 있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이제 보험 처리는 안 됐어요. 왜냐면 이게 병원에 계속 있다가 뇌경색이 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집에 있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왔기 때문에 뭐 병원 측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 뭐 이제 의사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그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보험 처리 못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100% 자비로 다 했어요. 이씨 다 100% 자비. 근데 그때 좀 돈 좀 썼죠. 돈 좀 왕창 깨졌어요. 슬프다 갑자기. 갑자기 슬프다. 그래서 이제 살면서 보험의 필요성도 사실 좀 있죠. 네, 제가 이제 보험을 약간 좀 잘 안 드는 그런 케이스인데 약간 이게 공포 마케팅이라는 어떤 그런 관념에서 보험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게 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보험의 필요성도 때로는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방송을 조금 쉬었던 거 이외에는 이제 없는데 그때 제가 이제 뇌경색 우리 인해서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니까 이제 케어도 수시로 하러 가고 근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도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돈이 좀 들어가니까 이제 좀 금전적인 여유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웠었고 뭐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뭐 얘기도 나눠보면 그때 약간 좀 힐링이 좀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나 뭐 짜증나는 일 있을 때 그냥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셔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 커피 한 잔 먹어볼 건데 지난번에 먹었던 이마트24 아임이라는 커피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대략 한 100m? 네, 한 100m, 한 150m에서 200m 반경에 이마트24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편의점인 거죠.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제 집에서 제일 가까운 편의점이 이마트24입니다. 이게 최근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를 심심해서 이제 밤에 이마트24에 들어가고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뒤지고 댕겼거든요. 일단 커피 이름이 아메리카노 블랙의 이제 파우치 커피입니다. 파우치형 커피고요. 커피 추출물이 1.3%, 고용분 함량은 1.3% 중에 45.5%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물이 0.8%, 300
이게 지금 116mg이니까 카페인 함량이 340ml에 116mg이면 제법 있는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카페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알기로 이게 이 100ml 기준당 20mg인가? 하여튼 10에서 20mg 이상 함유가 돼 있으면 이게 고카페인 음료로 이제 구분을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300이니까 340인데 이게 한 300 잡고 이제 20ml 기준으로 보면은 카페인 함량이 한 60mg 정도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에서 100이 안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116ml니까 이제 이게 카페인 함량이 높은 거예요.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고카페인 어디 갔어? 갑자기 키보드가 안 돼. 고카페인 기준. 나오네요. 60kg 어디야? 있었는데? 어디 갔어? 청소년 기준 2020년 기준 고카페인 음료 섭취 청소년 중 이건 그 얘기 아닌데. 60kg 청소년 기준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은 150mg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에 60에서 100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그럼 얘가 지금 이제 고카페인 음료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100mg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인 함량이 지금 116mg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알고 드시라고. 그러니까 카페인이 이제 안 받는 분들은 이런 걸 좀 보시고 먹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1일 섭취 권장량이 이제 100mg 이하인 겁니다. 그러니까 100mg이 넘어가면 이제 과다 섭취가 되는 거죠. 자, 일단 보면은 바이오포트 코리아에서 제조했다고 써 있어요. 네, 전에도 한번 이거 검색해 봤는데 바이오포트 코리아가 상장은 안 돼 있네요. 네, 바이오포트 코리아 들어가 보시면 전에 한번 여기 들어왔었죠.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 특히 이제 액상 차류부터 해서 시럽, 뭐 음료병, 뭐 가공식품, 뭐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품 이제 F&B 회사죠. 네, 이제 어떤 푸드 쪽보다는 이제 음료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푸드지,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료 쪽 가당 시럽들, 뭐 이제 이런 병음료나 이런 거를 주로 제조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전문으로 만드는 이제 한 중견 기업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나이스 기업 정보를 더 들여다 보면은 재무 상태가 나와 있나? 재무 현황. 이거 지금 로그인해서 봐야 된다네. 안 봐. 돈 내고 그래. 에이씨, 안 봐. 네, 일단은, 그렇다. 그렇다. 네, 그렇다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이런 파우치 음료를 좀 많이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병음료도 제법 있는데, 일단 유통 전문은 주식회사 이마트24에서 돼 있고요. 이게 재료가 콜롬비아산이 들어가 있고, 커피 추출물이 말레이시아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커피가 나나? 잘 모르겠네요. 이거 잘 몰랐는데. 검색해 볼게요. 말레이시아 커피는 뭐 많이 사다 먹어봤는데, 그 생도 커피 재배가 되나? 말레이시아 커피 재배. 사실 제가 이거 몰랐습니다. 되네요. 말레이시아 커피가 있네요.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 커피를 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공 커피로 나오는 건 많이 먹어봤는데 이 생두를 직접 볶아서 먹는 이제 리베리카, 여기가 이제 리베리카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이제 필리핀 얘기할 때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 필리핀에서 국내 리베리카 커피를 가지고 와서 이제 유통하려고 했었다. 그때 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그런 류의 커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말레이시아 커피 문화 한국 카페 통할까라고 해서 말레이시아에서도 커피가 난다. 일단 재배 면적을 보면은 여기에는 어디 갔어? 어디 소개해 놨는데 어디 갔지? 2021년 기준 말레이시아 커피 재배 면적은 2220 헥타르, 그러니까 약 671만 5,500평. 꽤 크죠?
네, 커피 생산량이 이제 4,241톤, 우와. 이게 2020년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약 3배, 필리핀의 4배 이상의 수치라는 거 보면은 꽤 많은 양을 생산하는 나라인데, 근데 국내에는 좀 이렇게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아는 척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커피라고 하는 생두를 직접 제가 가공해서 먹어본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커피를 사 먹어본 적이 없어. 파나? 말레이시아 생두? 말레이시아 커피 생두.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저도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모를 수 있지. 뭐 나라고 다 알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커피가 나긴 나는데 이게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이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일단 검색어에는 노출이 안 되네요. 역시나. 이거 아직 국내에서 이걸 수입을 안 하나 보네. 하나? 말레이시아 커피 생두 국내 수입. 국내 수입. 뭐 기록 내용에 대해서는 SBC 커피 생두 말레이시아 진출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말레이시아 생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커피 정보가 없네. 일단 알리카페라고 해서 국내에 이 인스턴트 커피로 들어온 스틱형 커피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번 소개했었는데 이걸 제가 먹어본 거죠. 이걸 먹어본 거지 얘네가 직접 생산한 커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말레이시아 커피 생두 수입. 없네요. 국내에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일단 말레이시아 커피 생두가 동티모르 그린빈 수입 도매 있네요. 있긴 있는데 안 먹어봤는데. 동티모르는 말레이시아가 아니잖아. 동티모르 나라 아닙니까? 그럼 엄밀히 말하면은 말레이시아는 아닌데 이거 왜 이런 정보밖에 안 나올까요? 네. 이게 아직 국내에는 정식 수입이 안 되나? 아니면 상품성이 별론가? 사실 제가 모릅니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제가 뭐 생도 업자도 아니고 정확한 이런 어떤 그 시장의 정보가 들은 바가 없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나도 모르는 거 많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인도네시아 그 동네에 말레이시아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가 약간 섬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태국에서 이렇게 약간 좀 땅이 쭉 연결돼서 이제 말레이시아가 내려오고 그 밑에 이제 싱가포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티모르는 저 끝에 약간 섬같이 생긴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비슷한 동네에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커피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를 제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이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보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일단 여기에는 말레이시아산 커피 추출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지네. 갑자기 어떤 커피를 가지고 하는 건지. 국내에 혹시 말레이시아 커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뭐 좀 게시판에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말레이시아 커피에 대한 뭐 알리카페 이런 가공 커피 먹은 거 참고로 말레이시아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다녀와 봤습니다. 싱가포르는 다녀와 봤는데 말레이시아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나라이고 어떤 문화인지에 대해서 TV로만 봤지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TV로만 보는 것보단 직접 가서 먹어보고 뭐 공기 냄새도 맡아보고 뭐 사람들의 모습이나 뭐 외모, 냄새 이런 걸 좀 즐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직접 가는 걸 사실 좀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행을 참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여행을 다니는 분위기가 됐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야 많이들 다니지만 엄청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잖아요. 뭐 유튜브 하는 애들 많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런 사람이 많진 않았거든요. 자, 아무튼 자, 요거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캐러멜 당 시럽이랑 향료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이 스위트라고 써있진 않아요. 스위트라고 써있진 않는데 좀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 것 같은. 이거 어디 갔어? 얼음잔에다가 먹어봐야지. 요즘 덥잖아요. 네. 뭐 한여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이른 감이 있는데 우리가 막 엄청 더울 때는 막 뭐 35도, 36도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직 그러진 않아서. 근데 그런데도 지금 거의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요. 강의실에도 에어컨 안 틀어놓으면 난리 나거든. 저도 집에서 거의 에어컨 뭐 계속 틀진 않는데 또 1시간에 뭐 1시간에 뭐 한 10분 정도씩은 계속 트는 것 같아. 10분, 20분.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온도를 낮추는 거죠. 아메리카노 블랙. 이거 이마트 24에서 유통하는 겁니다. 저번에 먹은 거는 이제 노브랜드 SPC 거였었고요. 자, 일단 얘가 커피가 콜롬비아산과 말레이시아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단맛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상당히 구수하네요. 이 향이 상당히 구수한 느낌이 나고 맛도 고소합니다. 쓴맛은 약간 애프터에서 약간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라비카 커피의 보편적인 좀 약간 다이내믹한 맛들, 뭐 이렇게 산미와 단맛, 쌉싸름한 맛의 어떤 균형감은 없는데 그냥 그 구수한 그 차 있죠, 차. 구수한 차 한 잔 마시는 듯한 거기에 약간 커피향과 쌉싸름한 맛 약간 들어간 상당히 먹기는 편해요. 그냥 우리가 물 같은 거 미네랄 워터 같이 그냥 생수 같은 거 먹으면 조금 물려요. 입에서 더울 때는 먹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마시려면 물이라는 게 먹다 보면 물립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무맛이잖아. 맛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게 의지가 안 생겨. 근데 사실 이런 음료들은 홀짝홀짝 계속 먹게 돼요. 빨대를 꽂고 그냥 조금씩 엄청 목말라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두고 다니다 보면 갠실이 몇 번 좀 빨아 먹어줘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니까 이제 폼은 있는데 그래도 한두 번씩은 흡입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커피가 결론은 뭐냐? 저렴한 커피의 파우치형 전형적인 커피의 맛이다. 대신 쓴맛이 세지 않기 때문에 구수하니 먹을만한 괜찮다. 뭐 그런 취지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양이 많아요. 340인데 그러니까 혼자 먹기 딱 좋죠. 가격을 찾아볼까? 가격. 자, 이 제품이 저희가 얼마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아이미 아임이 아임이 아메리카노 블랙. 인터넷에도 왠지 팔 것 같은데 이런 거 안 파나? 아이미 아메리카노 블랙. 쓰면은 그거랑 얘랑 똑같은 건가? 아메리카노 블랙이라고 치니까 그 전에 먹었던 그 있잖아요. 오늘의 쓴맛을 잊게 해주는 더 쓴맛. 약간 그거랑 똑같아. 근데 요게 이거랑 같은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은 건가? 일단은 얘는 브라질 블렌딩으로 나와 있고요. 얘는 지금 콜롬비아거든요. 근데 아이미 아메리카노 블랙. 얘는 검색이 안 되네요. 그냥 아이미 아메리카노라고 해볼까요? 아메리카노. 역시나 안 나오네. 이 똑같은 제품이 안 나오네요. 나오나? 이거 같기도 한데. 이거 헤이즐넛이네. 아이미 있다.
어, 24개에 4만원? 이건 뭐야, 얼마란 얘기야? 나눠봐야 되나? 개당은 안 파네요. 이게 묶음으로만 팔고 있네요. 이게 원래 이제 편의점에서는 이제 얼음컵이랑 세트로 나가는 겁니다. 나눠볼까? 계산기 나와라, 오바. 계산기, 또 계산기 찾는데 한참 걸려. 자,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24개들이가 어디 갔어? 24개들이가 4210원. 4210원 나누기 24개 하면은 1675원 점 41 뭐 어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700원, 1800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별로 안 싸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1800원 정도면은 그냥 컴퍼스 가서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굳이 이런 거 파우치가 예를 들어 1000원이다. 1000원이다. 그러면 괜찮죠. 괜찮을 거. 왜냐면 얼음컵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얼음컵이 없이 사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오는 게 얼음컵 없이 가격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맛있는 건 모르겠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면 솔직히 양이 좀 많긴 해도 뭐 500ml도 아니고 300ml밖에 340ml밖에 안 되는데 사실 1,800원씩 주고 1,700원 정도 가까이 주고 먹기에는 좀 뭔가 아쉽죠. 왜냐면 이제 얼음잔에서 바로 내려놓은 에스프레소로 넣어주는 뭐 컴포즈나 뭐 기타 등등 프랜차이즈 뭐 메가도 있고요. 뭐 제가 즐겨 먹었던 하삼동이나 뭐 1,500원에 먹을 수 있는 커피 전문점도 많잖아요. 요새는 2,000원짜리도 1,800원에서 2,000원짜리도 많지만 1,500원짜리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왠지 경쟁력에서는 별론데 단지 장점이 뭐냐 이게 파우치잖아요. 그럼 이제 이동이 간편해요. 냉동고에 얼렸다가 이걸 들고 가갖고 뭐 캠핑장이나 이런 데서 먹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스박스에 얼음 대용으로 이런 걸 얼렸다가 넣어가지고 여행을 간다거나 이동을 갔을 때 이걸 좀 나중에 먹기가 좀 그런 면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단순히 이제 일반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먹기에는 좀 별로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면에서 한번 소개해봤고요. 또 하나의 지금 옆에 이제 디저트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제가 이제 노브랜드에 가가지고 노브랜드에서 이게 꽂혔어. 내가 개인적으로 왜 꽂혔느냐? 이게 노티드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딸기 크림떡 이름이 딸기 크림떡 그다음에 이제 청포도 크림떡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가는 이게 뭐 한 15,000원이었나? 이게 얼마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노티드 딸기 크림떡. 참고로 이거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인터넷에 보니까 최저가 12,900원입니다. 12,900원. 일단은 이게 6개 들어있어요. 6개 들어있는데 12,900원이면 이제 개당 2,000원이란 얘기예요. 이 떡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카페에 가서 먹으면은 뭐 이 정도 주고 먹겠죠. 2, 3,000원씩 주고 먹을 거 아닙니까? 마카롱 2, 3,000원 정도 하니까. 사실 마카롱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밥 대용으로는. 근데 이게 상당히 맛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SPC에서 제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노브랜드에서 이거를 50% 할인해가지고 6,450원인가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 들고 있는데 지금 좀 먹으려고 맛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사다 놓으니까 이제 자녀가 잘 먹더라고요. 음, 음, 맛있어. 먹어보셨어요, 여러분? 난 맛있는데? 이게 마카롱처럼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그냥 꺼내서 바로 먹어도 돼요. 녹이면 이게 좀 더 말랑말랑해지는데 저는 오히려 그 찰떡 아이스크림처럼 그 차가울 때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조금 약간 식감이 더 쫀득쫀득하거든요. 지금 이건 얘가 이제 녹았기 때문에 맛있는데? 개당 1,000원이잖아요. 1,000원.
맛있어. 더 살라고 노브랜드 가갖고. 자, 이제 제품 소개를 좀 더 해볼게요. 사실 세일 안 하면 안 사 먹는데, 진짜 세일 하니까 개당 1,000원 꼴인데, 이 정도는 뭐 줘도 먹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카페에서 이걸 1,000원에 팔면 잘 팔릴 것 같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노티드 딸기 크림 해서 이제 유통기한 해놓고 옆에 이준수 이렇게 써있어요. 이 유통기한 옆에 이름 써있는 게 아마 제조 책임자, 제조하시는 분 이름을 아마 했을 것 같아. 이게 뭐 검수했거나 뭐 제조자들 이름 쓴 거잖아요. 이 뭐야, 청포도 크림떡은 윤철호. 와, 이름 상당히 멋스럽다. 윤철호, 이준수님. 일단 보니까 이게 SPC 삼립에서 경기도 시흥시에도 제조를 됐고, 유통 전문 판매하는 카페 노티드로 돼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얘네들 유통을 하는 건데, 지금 노브랜드에서 제가 이제 사온 거고요. 우유 카스타드 이제 제품, 이제 설탕, 찹쌀가루, 딸기 샌드 잼. 그 안에 이게 지금 딸기 잼이 들어가 있어서 그 딸기빵? 딸기떡 그런 맛이랑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뭐 저세상 맛이 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일단 가성비가 나쁘지 않아서, 그러니까 딸기는 약간 딸기 맛이 좀 많이 나는 거에 비해서 이 청포도는 약간 크리미한 맛이 더 납니다. 지금 제가 청포도도 먹어볼게요. 청포도 퓨레나 청포도 에이드에서 나는 그런 맛과 향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크림 맛이 좀 더 많이 잘 느껴져요. 개인적으로는 딸기를 좀 더 좋아해요. 맛있네. 노트지를 좋아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노티드 도넛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가서 먹어봐도 전 별로였어. 달기만 뒤지게 달고 내 취향은 아니었는데, 일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세일할 때는 먹을만하다. 그러니까 정가 주고는 안 먹고 싶어. 그러니까 맛은 있어요.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남들이 저를 찌질하다고 뭐라 할 수 있겠지. 아이 불쌍한 놈.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불쌍하든 안 불쌍하든 뭐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 제가 불쌍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나는 내가 안 불쌍하거든요. 그냥 굳이 저 돈 주고 저걸 왜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기업들이 물가를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명분은 다 있어요. 명분은 다 있는데, 어차피 뭐가 오르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다 이제 동반 상승되는 분위기 또한 맞습니다. 물론 최저시급이 오르면 또 물가가 또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원인이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비싸도 사람들이 자꾸 먹어주니까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올린 생각이 전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류의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외면해 준다면 비싸게 팔 때 안 먹으면 돼. 비싸게 팔 때 안 먹으면 됩니다. 제가 사실 요새 와퍼를 안 사 먹습니다. 요새 와퍼를. 와퍼가 그러니까 두산에서 이제 매각된 이후로 이제 지금 버거킹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지? 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인가? 걔네가 가지고 있는데 어피니티가 운영을 하면서 사실
버거킹의 매장 확장이 상당히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버거킹이 원래 비쌌어요. 이 햄버거 자체가 비싸고 퀄리티가 좋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버거킹을 좋아했는데 워낙에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버거킹 하나 사 먹으려면 일단 가격적 부담감이 커졌고 무엇보다도 이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이 없었어요, 잘. 그러니까 버거킹 하나 먹으려면 차 끌고 멀리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의도에 살 때는 이제 여의도에 버거킹이 두 군데인가 있었어요. 두 군데. 어디 있었냐면은 하나는 여의도역 그 지금 이제 아이렉스인가 거기가 예전에 이제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가 이제 거평이었나? 거평 전에는 라이프 상가라고 있었는데 원래 거기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저기 어디야? 그, 그 빌딩 지하 쪽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제 이동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버거킹 하나 먹으려면 뭐 이제 대도시나 이제 뭐 다운타운 쪽 특히 이제 뭐 번화한 뭐 백화점 이런 데를 가야 되니까 먹고 싶어도 먹기가 어려웠죠. 뭐 인천공항이나 가야 버거킹 먹을 수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맛은 있었지만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단점과 가격이 세다는 점이 있었는데 이제 어피니티가 운영하면서 장점이 뭐였느냐? 매장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맹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격 세일을 많이 하기 시작했었어요. 와퍼 하나 사면 와퍼 하나 더. 그러니까 세트 하나 사면 세트 하나 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격적이었죠. 이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버거킹이 이제 막 급성장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근데 버거킹을 이제 그동안 꾸준히 잘 먹었습니다. 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가격대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버거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진짜 안 먹어요. 버거킹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버거킹이 세일하고부터 퀄리티가 떨어진 것도 있었는데 퀄리티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가격적 메리트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 버거킹을 꾸준히 이용한 것도 했던 거였거든요. 사실 와퍼 단품이 3,800원, 3,900원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3,900원 하다가 이제 4,000원에서 4,500원을 바뀐 거예요. 지금은 이제 5,000원 됐죠. 이제 프리미엄 와퍼 해놓고 이제 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세일해서 5,000원에 팔고 있는데 사실 3,900원, 4,000원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어지간한 빵 하나 먹어도 2,000원, 3,000원, 4,000원인데 뭐 버거킹 4,000원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러고 먹었는데 이제 5,000원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아까운 거야. 왜냐면 버거 한 두 개만 사도 돈 만 원이 넘어요. 그럼 만 원이면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는 게 낫지. 괜히 버거로 두 끼, 예를 들어 버거 두 개 사갖고 그 늦게 해갖고 먹기도 힘들고 그 뭐 몸에도 좋지 않은 거 뭐 한 끼 먹기엔 조금 애매하다 생각이 드는 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요새 제가 버거킹을 안 갑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먹으러 몇 번 갈 때 이외에는 요새 버거킹 와퍼를 먹으러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소비자들이 발길을 끊기 시작하면 뭐 알아서 어떻게 되겠죠. 응? 그냥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의 방향성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그거 안 먹는다고 뭐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먹을 게 널려 있는데 뭐 버거킹 와퍼 대체할 수 있는 뭐 최근에 이제 파이브 가이즈가 있어서 더 비싼 햄버거 집들이 많아지니까 의뢰 상대적으로 버거킹 와퍼가 이제 싸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파이브 가이즈를 갈 생각이 없어요. 내가 그 버거를 15,000원 주고 먹을 바에는 내가 소고기 패티를 집에서 구워서 버거를 수제로 직접 만들어 먹겠다. 이런 각오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겠지. 저 병신. 찌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뭐라고 하면 뭐 어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노티드 크림떡이 내 입맛에는 괜찮다. 이거 1,000원 정도에 먹을 만한 가치는 나쁘지 않다. 또 이제 아이들도 먹는 걸 보니까 이제 사놨는데 잘 먹더라고요. 오다 가다 하나씩 이제 저녁에 디저트 생각날 때 하나씩 까갖고 먹으니까 약간 출출할 때 허기진 배도 달래고 먹기가 부담이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간단하게 이마트24 아메리카노 블랙이랑 노티드 디저트로 나온 딸기 크림떡 그리고 청포도 크림떡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많이 인기가 어떤가 한번 볼까요? 검색을 좀 해볼게요.
노티드 딸기 노티드 딸기 뭐 이미 연관 검색어로 뜨네요. 다들 여기 보니까 할인할 때 사 먹자. 나랑 똑같아. 괜찮아.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네. 뭐 인터넷을 보면 이제 12,900원, 17,000원도 있는데 제일 싼 게 12,900원이네요. 이게 SPC 삼립 공식몰에서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무료 배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이 가격에 팔면 다른 사이트에서 안 사 먹지. 다들 보면은 만족스럽다고 하네요. 네, 내용이 이제 녹아서 와서 별은 평점이 좀 나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니까 이걸 여름에 배송해서 보내려면 조금 한계가 있죠. 평소 도넛이랑 젤리, 캐러멜을 입에 달고 사는데 두 개도 먹기 버겁네요. 이게 약간 두 개 먹고 싶은 느낌이 안 들어요. 딱 하나만 먹어도 약간 이게 충족이 된다고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두 개씩 왜 먹어? 하나만 먹어. 뭐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 그래. 얘들아, 이거 하나씩 먹는 거야. 이거 두세 개씩 까먹는 거 아니야. 이걸로 배 채우는 거 아니다, 얘들아. 야, 그럴 거면 그냥 떡집 까고 찹쌀떡 먹어. 이런 거는 디저트로 그냥 한 개씩 먹는 거야. 이걸 막 세네 개씩 먹는 거 아니야. 좀 느끼해요. 그쵸. 이게 약간 크리미한, 이 안에 크림이 들어있어서. 근데 저는 이 정도는 그렇게 느끼한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이게 차갑게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직지근해지면은, 입맛이 좀 더 안 나는 것 같아.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냉동실에서 막 꺼내서 약간 딱딱할 때. 근데 딱딱하다고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우리 찰떡 아이스 있죠? 찰떡 아이스크림 먹는 그 정도 느낌이 됩니다. 약간 아이스크림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게. 약간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 이제 캐릭터 이제 띠부실이 들어있어요. 약간 스티커 스티커가 이제 한 3개씩 들어있었는데 이왕이면 5개 넣어주지. 아니 6개 넣어주지 왜 3개만 넣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맞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만 넣어주는 것보다는 또 나은데 이게 띠부실이 들어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사 먹어봐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녹음하던 게 다 갑자기 중간에 마이크를 쳐서 그런가? 다 날라갔어. 와, 진짜. 지금 거의 중반부부터 날라가갖고 지금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이 마음을 알아? 시설의 미흡함을 따져야 되나? 짜증나네, 갑자기. 자, 원래 이제 커피 기사거리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 댓글도 소개를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목요일날 녹음하고 있었는데, 우리 탈출무님이 댓글을 달아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녹음하는 와중에 이제 댓글이 있던 거지. 댓글이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건가? 아무튼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도 한참 뒤에 달았는데, 다시 하려니까 짜증나네. 아이씨. 네. 다시 해야지, 뭐.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였냐면, 여기 탈출무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씨, 갑자기 똑같은 얘기 또 하려니까 상당히 힘드네, 이거. 네. 1인 1메뉴 의견 감사합니다. 어쩌다 있는 일인데도 가끔은 스트레스라 붙여두기도 했는데, 그거 보면서 주문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써놔도 잘 안 봐요. 그럼 또 가서 여쭤봐야 하고 몇 번 하다가 결국 또 안 하게 되었어요. 지난번 댓글 적고도 많이 생각했는데 결국 말 한마디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오피스 가는 회의가 많고 다른 곳에서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럼 말이라도 이래저래 해서 가져오게 됐다. 잠시만 있다 가겠다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매장 테이크아웃 컵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계시면 진짜 화나긴 해요. 이젠 그냥 말씀드려야겠어요. 여러가지 의견 정말 고맙습니다. 올해 일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비가 엄청 오네요.
조심히 편안한 날들 되세요. 늘 방송 감사합니다. 아씨, 물 한 모금 마시고. 아, 진짜. 야, 한 거의 한 30분 날려 먹었네. 30분 혼자 떠들었는데 녹음기가 갑자기 이게 다운된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다운된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불량인지 PC와의 마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갑자기 스팀 받네. 물을 하나 먹고, 원래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랬는데 물을 한 잔 마시고 시작해봐야겠습니다. 쉼호흡을 쉬고. 우리 옛날에 이 코미디언 명대사 중에 난 다시는 리바이벌을 안 해!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네, 뭐 해야죠. 우리 탈출무님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달았었는데, 뭐 내용은 뭐 간단해요. 일단 탈출무님이 전에도 한번 소개했다시피 이제 오피스 쪽에서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주된 고객이 직장인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피스 쪽은 항상 보는 직장인들이 항상 와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고객들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쉽지는 않고요. 거의 이제 맨날 보다시피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싫은 얘기를 하기가 참 껄끄러워지죠. 왜냐면 이 사람을 뻔히 알고 단골인데 그 단골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 어려워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얘기하기 어려울 때 사실 밑에 직원 시키기도 했어요. 왜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얼굴을 많이 알고 있어서 좀 그래도 이제 얼굴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이인데 갖고 싫은 얘기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저한테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다행히 저는 이제 그분하고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단골이에요. 단골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아침마다 항상 일정한 시간대에 커피를 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딱 이 행색을 보니 못 사는 사람 같진 않아요. 그래도 돈 좀 있어. 그리고 일단 그때 당시 제 기억에 이제 벤츠를 끌고 다녔습니다. 물론 벤츠를 끈다고 해서 꼭 부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면 뭐 벤츠 끈다고 다 부자는 아니니까 요즘 시대에는. 그냥 뭐 행색이 멀쩡하고 뭐 그리고 낮 시간대 이제 돌아다니시는 거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제 한량이죠. 아니면 건달 뭐 약간 요런 뉘앙스에 돈 좀 있는 아저씨나 건달 뭐 한량 뭐 이런 분인데, 아침마다 커피를 먹는데 그래도 이제 매일매일 와서 먹으니까 고맙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단점이 뭐냐면 좀 싸가지가 없어. 이런 거죠. 대뜸 아메리카노 핫으로 줘. 막 이렇게 시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보편적으로 나이가 많든 적든 상대방에게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도 나보다 뭐 많아봐야 뭐 한 10살 많겠죠. 뭐 그도 뭐 나도 산 만큼 살았는데 따뜻한 커피 아메리카노를 하나 줘. 맨날 이제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다 그렇게 대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별로 이렇게 좀 살갑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 잘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근데 언젠가 이 사람이 맨날 같이 오니까 이제 커피를 조금 더 진하게 많이 제대로 잘 신경 써서 타줬어요. 뭐 싫든 좋든 그래도 단골이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를 좀 진하게 먹고 싶다고 할 때 제가 샷을 그냥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언제부턴가는 이제 당연스럽게 요구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밉상인데 그래도 이제 매일같이 오다 보니까 얘기를 참 하기가 어려웠었어. 그러다 언제부턴가 오히려 방문 횟수가 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한 두 번, 세 번, 그래도 점심때도 와서 또 친구들이나 지인들 데리고 와 또 먹이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마운데 그냥 이 사람을 보는 게 별로 안 반가워. 솔직한 얘기로. 그냥 이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썩 안 좋아요. 그리고 그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맨날 보다 보니까 아침에만 봤을 땐 좀 나았는데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볼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서비스를 안 해줬어요. 서비스를 안 해줬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 이제 업주 이름을 판 거죠. 업주가
이제 고객들에게 되도록이면 서비스 해주지 말아라. 네,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못하게 됐다. 이제 업주 핑계 대고 안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안 와요. 물론 나는 그분이 안 오긴 했는데 전혀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 잘 됐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 오피스 쪽 장사하다 보면 참 어렵죠. 근데 마음에만 담다 보면은 화병 생겨요. 병 생깁니다. 그냥 싫은 소리도 할 땐 해야 되고, 만약 그런 소리 듣고 안 온다 그러면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더 괜찮은 사람들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아니다 싶은 내용은 좀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배려해주고 이제 눈치껏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것도 맞죠. 근데 막 다짜고짜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한두 번은 참았는데 뭐 보통 이런 분들이 한 번만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아마 우리 탈출무님도 어쩌다가 한 번 그랬으면 화 안 날 거야. 근데 이런 류의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스팀이 받는 거지.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그래서 그쪽 부류의 애들이 오면은 딱 그럴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특정 누구 팀이 오면 담배를 지저분하게 핀다든가 뭔가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인간이 있어. 그러니까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종하기 싫은 부류들이 있는데 이 자영업자들이 힘든 게 그런 거죠. 사실 직장 생활에서는 특정 싫은 놈만 보면 되는데 이 자영업장은 불특정 싫은 놈을 다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엄한 스트레스를 다 받죠. 그래서 병 생겨요. 병 생겨. 그렇다고 해서 막대하자니 손님 다 떨어지고.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그 균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잘해줄 땐 또 잘해주다가도 아니다 싶을 때는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그래도 괜찮은 고객들을 상대로 또 이제 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차라리 이런 분들이 다른 매장 가면 잘 된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매장 가고 또 진상짓 하고 있겠지. 뭐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취지에서라도 좀 싫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좀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드네. 했던 얘기를 또 할래니 아까 한 30여 분 했거든요. 한 39분 했나?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해야 되겠다. 일단 아이스로 먹어야 되는데.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자, 오늘의 커피는 얼음을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얼음을 좀 갖고 와야 되겠다. 뭐야? 키 또 잘못 눌렀어? 또 뭔 소리야? 오늘의 커피는 라바짜 디카페이나토 리코. 네. 제조사는 루이지 라바짜. 네, 이탈리아 커피입니다. 네, 라바짜 커피와 오늘 카누 밸런스 디카페를 한번 비교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이 디카페인류의 커피가 인기가 많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커피를 먹는 인구 자체가 늘다 보니까 뭐 이제 이분들이 커피를 음용하는 시간도 길고 또 이제 뭐 임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제 디카페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디카페인의 선호도가 예전보다 확실히 각광받기 시작하고부터 디카페인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기사를 뭐 이제 간간히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디카페인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한번 먹어볼 건데 뭐 라바짜 커피는 이미 뭐 많이 알 겁니다. 뭐 1, 2 라바짜가 우리나라 국내 캡슐 커피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내 캡슐 커피 시장을 일찍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점해서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좀 이제 좀 사랑받는 이제 그런 브랜드인데 이 디카페이나토 리코 이탈리아에서 온 이 커피를 한번 마셔볼 건데 한번 찾아볼까요? 라바짜 이 제품이 얼마짜리인지 산지가 오래돼가지고 라바짜 캡슐 일단은 이 제품이 여기 있다. 자, 이게 100개들이 이것도 뭐야?
이 제품에 대해서는 뭐 상세 페이지 참조라고 돼 있고, 디카페인은 로스팅 정도가 다크, 향미는 구운 곡물과 말린 과일, 강도는 6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원두 종류는 아라비카와 앤드 로부스타로 써 있어요. 섞여 있는 거죠. 라바짜 사이트에도 뭐 디테일한 설명은 없고요. 디테일한 설명은 없고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밖에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뭐 사실 뭐 본다고 뭐 내가 잘 아는 거냐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자, 요게 제품이 100개 들이가 31,900원. 캡슐이 100개. 와, 100개? 이거 뭐야? 몇 개 들어 있는 거야? 지금 이게 10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10개 들어있는 거니까 100개가 31,900원이면 요게 한 깍에 3,190원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샀을 때는 한 5,000원? 네, 5,000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5,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에는 개당 단가가 없네요. 디카페 라바짜 디카페 3,390원. 근데 배송료가 3,000원이 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마트에서 샀었는데 거의 한 5,000원대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일단은 원두가 어떤 게 정확하게 들어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강도가 6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겉에. 강도가 세면 셀수록 이제 다크하다. 네, 보시면 되고 이 리코라는 단어가 리코 사람 이름인데 리코 이게 뭐 무슨 뜻이었지? 리코 R I C C O R I C C O C C O 리코 이게 실제로 많이 쓰이는 이름인데 부자 부유한 뭐 이런 걸로 나오네요. 리코 이탈리아어로 부자다. 리코 맞나? 발음을 들어보자. 리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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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리코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어디서 들어봤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무슨 리코. 네, 리코가 이 부자라는 뜻이래요. 부자, 부유한 뭐 이런 뜻이랍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라바짜 커피로 맛을 봐야겠죠. 일단 제가 에스프레소 캡슐 커피 머신을 좀 청소를 해놨어요. 물을 여러 차례 흘려서 조금은 좀 희석을 좀 해놨고, 이거 뭐지? 이거 물인가? 네, 지금 물 잘못 먹은 거 아니지? 으악. 자, 뭐 커피를 먹어봐야죠. 자, 먼저 오늘은 아이스로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스프레소로 안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타일로 먹어보겠습니다. 대신 좀 진하게 맛을 볼게요. 자, 리코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디카페인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아라비카랑 로부스타라고만 표기가 돼 있고 정확하게 뭐 어떤 원두를 썼다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그냥 한번 맛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 자, 이걸 약간 좀 제가 희석을 한 거예요. 네, 희석을 한 겁니다. 쓴맛이 좀 많이 나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니고요. 괜찮은데요? 디카페인 치고는 맛이 그냥 무난한 듯 싶습니다. 샷을 하나 더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좀 진하게 먹어볼래.
자, 제가 추출을 약간 딱 30ml 전에 끊었어요. 물이 너무 연할까봐. 커피 자체에 이제 물이 많이 탈까봐. 아유, 얼음이 안 나와. 얼음, 얼음아 나와라! 제빙기를 하나 사야 되나, 집에다가? 뭐 이제 와이프한테 처맞지 않으려면 안 사야겠죠? 네. 자, 마셔볼게요. 괜찮네요. 근데 확실히 그 씁쓸한 맛이 많이 부각됩니다. 얘도 약간 로부스타의 맛이 좀 느껴지네요. 그 로부스타 특유의 그 약간 깡냉이스러운 맛이 있어요. 깡냉이스러운 맛. 그 옥수수 깡냉이 같은 거 먹을 때 구수한 듯 하면서 그 씁쓸한 맛 있죠?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잘 느껴지는데, 사실 이거 디카페인이 아니라고 팔아도 모를 것 같은데? 그 디카페인 특유의 좀 약간 밍숭맹숭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없어요. 괜찮은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카누로 먹어볼게요. 카누. 자, 이제 제가 카누를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텀블러에 넣어서 먹어봐야지. 아우, 테이블, 책상을 더 넓은 걸 바꿔야 되나? 이 책상이 작으니까 옆에 마이크 놓고 뭐 커피 머신 놓고 하려니까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냥 사무실을 하나 집을 사라 이놈아. 집을 사무실을 하나. 사무실 월세 내긴 싫고 그냥 어디 집을 개조해가지고 작업실을 하나 만들면 참 좋겠네. 자, 여기다가 이제 카누 또 2개 정도 까갖고. 근데 이상하게 이 수입 캡슐들은 캡슐이 왜 이렇게 산티나인지 모르겠네. 확실히 우리나라 이 카누 캡슐 이런 게 좀 예뻐. 확실히 이게 국내에서 제조하는 캡슐들이 디자인이 좀 이쁩니다. 물론 캡슐 가격이 좀 세죠. 자, 얘도 적절할 때 끊어주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약간 30ml가 못 미치게 뽑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완전 에스프레소 용량을 뽑는 게 아니라 약간 못 미치게 뽑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얼음을 더 넣고. 아이씨, 얼음이 안 나와. 아니, 왜 안 나오지? 내가 싫은가? 싫을 수 있지. 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별로 안 좋다. 자, 카누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이 라바짜는 약간 로부스타의 맛이 느껴질 만큼, 하지만 디카페인 특유의 약간 뭔가 빠진 듯한 커피 맛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다크 로스팅이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쓴맛이 이제 커피의 맛에 약간 좀 다채로운 부분을 많이 감소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 국산 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카누가 조금 더 비쌉니다. 카누가 조금 더 비싸요. 뭐 라바짜보다 조금 더 비싸. 물론 인터넷으로는 확실히 카누가 더 비싸긴 한데, 제가 그 마트에 샀을 때는 둘 다 5,000원대였거든요. 확실히 쓴맛은 라바짜 쪽이 좀 더 씁니다. 이게 보시면 그 강도는 카누가 9거든요. 강도는 카누가 9인데, 그러니까 더 센 거죠. 다크 정도는 이제 카누가 지금 더 센데, 이게 이제 그 숫자의 기준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중에 몇이냐, 그러니까 전체를 뭐 15로 봤는데 15 중에 6이냐 13 중에 9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맛으로 놓고 보면
고소한 거는 카누가 더 고소한데? 근데 이 카누를 마시면 약간 화학약품 그런 맛 같은 게 살짝 납니다. 약간 그 특유의 화학성분 맛이라고 해야 되나? 반면 라바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두 가지가 맛을 비교하기가 그냥 조금 색깔이 좀 다르네요. 솔직히 맛은 어떤 게 더 있냐라고 얘기했을 땐 이건 취향을 탈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디가 더 맛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전 라바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싸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맛이 좀 심플합니다. 이 라바짜 쪽이 약간 좀 복합적인 느낌이 좀 안 살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그냥 우리가 익히 먹던 저가 커피류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근데 어떤 쓴맛이 어마무시하게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로부스타 특유의 그 구수함, 고소함과 구수한 맛과 그 씁쓸한 맛, 깡냉이 태운 맛 듯한 그런 맛이 나니까 뭐 맛이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제가 텀블러에 넣어가지고 마셔볼게요. 확실히 이게 약간 좀 맛있는 에스프레소의 느낌은 좀 아니에요. 이 디카페인류라서 그런지 확실히 좀 뭔가 이 맛이 좋다? 약간 요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커피구나 라고 먹는 정도지 와 맛깔난다 막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도 뭐 그냥 커피로서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커피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단지 이제 캡슐 커피도 이제 뭐 취향을 타긴 하는데 이게 좀 배전도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복합적인 맛들을 내주는 어떤 이 신선한 커피의 느낌에서 조금 벗어나 있긴 합니다만 그냥 심플한 커피류들 많이 먹던 저렴한 커피류에서 나는 느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있어서 뭐 맛깔나고 맛있다 뭐 이런 뉘앙스는 아니지만 그냥 먹을만 하다 뭐 약간 그런 정도로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은 또 뭐 아니 맛있는데 너는 왜 맛없다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건 뭐 사람 취향이니까. 커피는 워낙에 다양한 취향을 갖고 있어서 뭐 내가 뭐 백날 맛있다 맛없다고 떠든들 그게 뭐 누구한테 이렇게 시가 막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입맛에 맛있으면 그만이지. 뭐 그냥 그렇다. 근데 이걸 평을 좀 볼까요? 라바짜 디카페인 라바짜 혹시 라바짜 디카페 라바짜 디카페 상품평을 좀 보면 좋겠네요. 라바짜 디카페 뭐 다른 분들의 후기를 좀 보고 싶은데 뭐 생각보다 뭐 이렇게 많이 캡슐 커피 지금 이 똑같은 제품을 검색해 봐야겠다. 라바짜 디카페이나토 리코 디카페이나토 리코 평이 없는데? 아무도 이거 안 사먹나? 라바짜 디카페이나토 리코 라바짜 디카페이나토 리코 별로 이 쇼핑몰에 상품 후기가 달려있는 집이 없네요. 안 사먹는다는 얘기인가? 아무래도 뭐 이렇게 이 제품을 선호할 이유가 특히 있진 않겠죠? 다른 분들의 후기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좀 다른 분들의 후기가 없어요.
라바짜 디카페이나또 리코라고 검색해보면 제 쇼핑몰의 상품 후기가 따로 적혀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보통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상품 후기가 달려있는데 별로 없네요. 자, 반면에 그러면 우리 맥심, 카누 뭐야, 밸런스 디카페인 찾아볼까? 밸런스 디카페인, 밸런스 디카페인 이 후기, 쇼핑몰 후기 어디 갔나?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먹네요. 리뷰가 18개. 자, 쇼핑몰, 이게 롯데마트 이런 데 시켰네요. 카페라떼로 마시기가 좋습니다. 재구마 의사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항상 일리나 스박 먹었는데 그에 못지않게 맛있어요. 맛도 좋고 가격도 비싸요. 그냥 보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먹을만 해요.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커피는 먹고 싶은데 카페인에 걸리는데 이게 딱입니다. 뭐 보편적으로 상품평이 나쁘지 않네요. 그냥 뭐 한 4점대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3점대도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 한 4점대 사람들이 먹을만 하다라는 평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자체를 먹어봤을 때 특별히 상품성이 떨어진다든가 맛이 없어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단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었던 다른 커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맛깔나진 않았다, 뭐 그런 취지였고, 라바짜랑 카누도 맛이 명확한 차이가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라바짜 쪽이 더 입맛에, 많이 먹던 저가 커피스러워서 더 맛이 입맛에 맞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먹기 구수하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그 깡냉이, 옥수수 깡냉이의 느낌의 구수한 맛들이 잘 느껴져서 일단 먹었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취지에서 간단하게 커피 리뷰를 맞춰보고, 커피 관련 기사 중에 브랜드 인지도 평판, 이 7월달 브랜드 인지도가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네, 요 기사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뭐 매달 나오는 기사인데 커피 브랜드 어디 갔어? 커피 브랜드 인지도, 인지도 아닌가? 자, 브랜드 평판 지수가 이게 매달 발표가 되는데, 물론 이제 거의 뭐 광고성인 경우가 많죠.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근데 한 가지 눈여겨볼 거는 이번 달이 지난달과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 바로 저가 커피들이 다 10위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1등이 스타벅스고 2등이 메가커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3등이 컴포즈가 올라왔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투썸 플레이어스였어요. 다 지난달만 해도, 6월달까지만 해도. 근데 컴포즈가 투썸을 밀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투썸이 4위, 5등은 백다방, 6위는 이디야. 이디야가 지난달에도 똑같이 6위였는데 이디야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밑에 더 벤티 하삼동 메머드가 6, 7, 8, 9위에요. 10위가 할리스. 그러니까 할리스가 지금 밀린 거죠. 할리스가 지금 밀려났습니다. 폴바셋도 11위. 지금 밀렸어요. 그러니까 파스쿠치, 커피빈, 폴바셋, 할리스가 다 조금씩 밀려난 건데, 특이점은 뭐냐? 메가, 컴포즈, 백다방, 하삼동, 더벤티, 메머드라고 하는 요즘에 많이 보이는 저가 프랜차이즈들이 10위권 안으로 급부상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밖에 있는 감성커피가 23위로 나와 있습니다. 22위구나. 감성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 가격이 조금 세요. 한 1,900원인가? 1,800원대에서 이제 2,800원까지 조금은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상위권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맛은 좋은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그 어떤 그 매력이 다른 이 저가 커피 비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커피 맛에 예민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커피 맛만 내줘도 사람들은 크고 싸면 좋아해요. 그 증거가 메아커피와 스타벅스가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게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메아커피 먹어보시면 오지게 쓰거든요. 탄맛 돌고 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 스타벅스 커피도 써요.
그냥 쓰고 탑맛밖에 안 돕니다. 1, 2위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충족될 수 있는 니즈만 채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메가커피 먹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싸고 큰 거. 네, 그거 아닙니까? 컴포즈 먹는 사람도 그냥 싸고 큰 거. 근데 사실 컴포즈가 더 싸. 왜냐면 핫 아이스가 1,500원이고 메가는 핫이 1,500원, 아이스는 2,000원이거든요. 그럼 사실 컴포즈가 충분히 메가커피를 넘볼 수 있죠. 가격 경쟁력을 좀만 더 앞세운다면. 그리고 백다방과 이디야 더 벤티.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브랜드 인지도와 우리 백 선생님 덕택에 그래도 백다방이 상위권에 항상 위치해 있는데, 뭐 아무래도 백다방은 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서, 그러니까 맏형이죠, 맏형. 다양한 제품을 창출하면서도 이제 충성 고객도가 높은, 그러면서 보니까 상위권이 항상 안착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브랜드인 하삼동과 뭐 메머드, 더 벤티 같은 애들이 이제 약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브랜드들은 매장 수만 늘려간다면 충분히 뭐 백다방과 이디야도 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뭐 메뉴의 경쟁력과 가격의 경쟁력만 잘 앞세우면 충분히 10위권 안에 오랫동안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장기간으로 보게 되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런 저가 프랜차이즈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뭐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의 입을 빌리자면 보통 한 10년 정도를 내다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나 상황을 봤을 때 확실히 이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측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여러 프랜차이즈들이 앞으로 향후 신규 프랜차이즈들과 어떤 경쟁이 있어서 과연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시간도 길어지고 또 중간에 또 녹음 날려먹고 기운 다 떨어지네요. 아무튼 뭐 지금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가 계속 내리긴 내리는데 막 엄청 내렸다가 잠깐 멈칫하다가 또 내렸다가 또 왕창 내렸다가 멈칫하다가 막 이렇습니다. 참 날씨 참 기가 막히죠. 벌써부터 이제 뉴스 같은 데서는 이제 피해 소식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다 안전하시고 무탈하게 또 이 시간만 또 잘 보내면 이제 또 태풍이 오나? 네, 가을쯤 되면 또 태풍 오죠. 네, 태풍도 또 잘 보내면 이제 또 겨울이 오고 또 한 해가 또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뭐 1년 1년이 금방 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